SLBNC 교육강사 강민서입니다. 아스퍼리포 부스트 교육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실게요. 자, 흰색 화면이 있고 검정색 화면이 있죠. 자, 다 아실 거예요. 어디 회사의 약초필, 해초필. 자, 그러면 검은 화면을 보시면 화학성분이 들어간 필 안 좋은가? 안 좋은가요? 해초필은 무조건 좋고 천연이기 때문에 좋고 화학필은 화학적인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걸까요? 네, 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 영상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화학적인 필하고 그 다음에 천연적인 필, 이 두 가지가 다 보충을 해서 케어를 하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아마 샵 운영에 있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복합 멀티 해초필 아스피 리포 부스트. 자, SLBNC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브랜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에센셜 뷰티, 그 다음에 런, 배우다, L, 리드, 이끌다, O, 오퍼, 제공하다. 저희는 언제나 배우고 이끌어가고 우리 고객님들한테 제품을 제공합니다. BNC는 뷰티, 네이처, 코스메틱,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주는 화장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할 줄 아는 의지를 담고 있고 이 의지가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각화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SLBNC 주요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LBNC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락토바실러스 비피다 박테리아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붉은기나 민감성 유발 요인이 감소되며 건강한 pH 밸런스를 맞춰주고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줘서 외부적으로 유해한 성분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좋은 발효 성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여드름입니다. 여드름의 원인은 다양한데 우선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피지의 과잉 분비, 두 번째는 모공의 과각화, 세 번째는 세균의 영향, 여드름균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런 것들의 문제가 되면은 이제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는데 피지의 과잉 분비라고 하면은 이제 피지가 많아진다는 거죠. 유분이 많아진다. 자, 그 다음에는 과각화는 각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균인데 세균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균이 먹을 수 있는 피지가 없으면 또 세균이 활동성이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또 세균이 활동을 하면서 편안한 공간이 있으면 또 활동이 많아지지만 이 편안한 공간을 각화가 만들어내는데 이 과각화가 좀 심해지지 않으면 여드름은 살 수 없게 되니까 훨씬 더 여드름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 여드름이 어떤 식으로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은 여드름은 유전적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제일 중요한데 피지가 과잉되고 각질이 이제 많아지면서 모공의 각화가 심해지면 이게 비염증성 여드름이 되고 또 그 염증성 여드름이 활동성이 더 많아지면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또 염증을 유발하면 붉어지고 환웅이 되게끔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화면으로 보시면은 좀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우선은 두 가지가 있죠. 비환웅성 여드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환웅성 여드름이 있고 그 중에서도 비환웅성 중에는 블랙헤드. 자, 피지가 많이 있어서 피지 제거를 해야지만 블랙헤드가 없어지고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닫혀있는 모공에 있는 여드름이라서 각질이 제거가 되면은 여드름이 없어지죠. 그래서 피지 제거를 할 때는 바하, PHA, 그 다음에 각질을 없앨 때는 AHA, 예, 아하, 요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더 심하게 되겠죠. 악화가 되면은 구진으로 발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절이나 낭종으로도 발달을 할 수가 있는데 구진, 농포, 결절, 낭종 이게 이제 환웅이 되고 나면은 이렇게 발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선은 자각 증세로는 가려워지고 구진은 농포는 가려워진 상태에서 좀 농이지고 그 다음 결절은 겉에는 통증이 적은데 눌렀을 때 통증이 되게 심해지고 그리고 낭종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 부드럽게 느껴지지만 통증이 별로 없지만 이 시일을 하고 나서는 상당히 통증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불금증 그 다음에 이제 염증성으로 해서 농도 많이 지고 지저분하게 생겨나는 여드름이 좀 요 두 가지죠. 이런 반응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구진. 그 다음에 구진이 좀 심해지면 이제 농이 생기죠. 농이 잡히죠. 자, 근데 농이 잡혔는데 안에서는 굳어지고 바깥에서는 나오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안에서 너무 많이 심해져 갖고 짰을 때 상당히 아파지는 상태. 요런 상태가 이제 남자분들 턱 부위에 많이 생기는 거고, 또 불금증, 구진 같은 경우에는 황채기 여드름, 여성성 여드름 때 많이 생기는 상태가 저런 구진 상태죠. 자, 그러면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볼게요. 우선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피지가 우선 증가를 해요.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낭포벽이 복구 능력이 저하가 되고, 피지가 증가하게 되면 낭포벽을 잡고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낭포벽이 작고 얇아지게 돼요. 자, 두 번째는 수면 부족.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하면 아무래도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성적인 호르몬에는 악화 요인이 많이 되고, 또 세 번째, 황채기 때는 여성에게만 발현하는데 우선 턱과 입 주변에 뭐 배란기라든가 아니면 생리 전, 후에 많이 생기는 발현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잘못된 세안 습관. 물리적으로 자꾸 자극을 주면 피지선이 자꾸 자극을 받으니까 여드름이 생성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자가시. 잘못된 압출로 낭포벽을 자꾸 파괴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기고 다시 또 염증을 또 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염증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그때 바로 이제 여드름성 이제 반응 자극이라 그래가지고 그 약간 색소 침착이 더 많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여드름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여드름은 어떻게 하면은 쉽게 좀 압출을 할 수 있을까? 우선 기본적으로 준비물은 다 준비하셔야 되고요. 기본 3대 원칙이 있어요. 모류 방향으로 니들을 삽입하고 텐션으로 모류 방향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공을 짧고 이제 넓게 칼날로 정확하게 탁 도려 올려서 모공을 약간 벌려서 밀어 올리는 느낌으로 면봉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 손가락에다 거즈를 사용하시거나 이런 방법도 있는데 아무리 위생상으로는 면봉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드름 피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홈케어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드름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면서 개선이 된다. 90일 이상 기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샵에서 아무리 관리를 많이 받으신다고 해도 집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여드름은 계속 발현될 수밖에 없어요. 우선은 피지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전문 화장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겠죠, 웬만하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외선 차단. UV가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뻔을 입으면 우선 혈관이 확장이 되고 나면 모공이 각화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모공 각화 비후증이라고 해가지고 RHK라고 하는데, 모공이 각화된다는 거는 열을 받아서 그 열 받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질이 계속 덮어진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는 테스토스테론의 증가. 예, 호르몬 증가 때문에 피지가 증가를 하고, 또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좀 조심하시면 되는 건데, 강렬한 뭐 운동, 음주, 사우나, 그 다음에 이제 마찰로 인해서 손으로 자극을 주지 않는 거, 잦은 세안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래도 샵에 오셨을 때 아주 정확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홈케어는 끝났고, 샵 케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우선은 필링 되게 중요하죠. 피지도 없애야 되고, 과각화된 각질도 없어야 되고, 그래서 필링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세안제 사용 꼭 하셔야 되고, 각과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주기적인 필링, 재생관리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라이트 같은 불빛으로 염증을 좀 완화시키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손상된 여드름으로 인해서 손상된 피부를 재건할 수 있게끔 메조테라피나 또 전기 영동법을 이용해서 성장 인자들을 좀 피부 속으로 깊숙이 넣거나, 또 이제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킬 수 있게 비타민 이온2, 비타민 앰플을 사용하셔도 좋겠죠. 뭐 저희 제품 중에는 에슬로비엔시의 비타민 앰플, 뭐 그런 걸 사용하시면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저희 제품의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들이 가끔씩 저희 제품 이름이 어렵다. 자, 여기 앞에 보이시죠? 아스피 리포 부스트. 되게 어렵다, 이름이. 왜 어렵냐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걸 만들어 봤는데, 아스피는 뭐냐면 ASPI, 아스파틱 애시드하고 비피다 발효 여과물이 혼합된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리포. 다시 새살이, 포는 프랑스어로 이제 피부라는 뜻인데 리포 된다는 거죠. 새살이 다시. 예, 다시 새살이 돋아난다. 근데 이제 부스트, 북돋아진다. 그래서 아스파틱 애시드하고 비피다 발효 여과물이 만나서 새살이 돋게끔 해서 북돋는다 하는 의미로 아스피 리포 부스트예요. 그래서 저희 제품의 안에 있는 제품은 이제 아스피 컴퓨큐 앰플, 그 다음에 아스피 부스트 세럼, 아스피 리스포니 크림, 이렇게 해서 3종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요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해면, 해초, 네, 들어갑니다. 해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스파틱 애시드,
그 다음에 피부릭 에이시드, 그 다음에는 아하, 바하, 파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우선 하이드롤라이즈드 해면은 아실 거예요. 해초에 들어가 있는 바다식물의 침골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드름 피부에 들어가면은 여드름 피부 안에 꽂혀서 재생을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각질 탈락을 촉진시킨다든가, 피부 피지 조절을 한다든가, 이런 데 효과가 많은 성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스파틱 애시드인데, 얘는 산이긴 산이지만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근세포를 성장시키는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재생을 도와주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브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도 세포 내 대사산물인 피브릭산이 피부 세포 노화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주는 산이에요. 이 두 가지는 산이긴 하지만 필수적으로 근세포를 성장시키는 이제 영양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하. 네, 건조한 피부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각질층의 죽은 세포를 제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과각질이 심하신 분들은 아하를 많이 써요. 예, 각질이 두꺼우니까 그걸 녹여내기 위해서. 종류로는 뭐 글리코릭산 아실 거고, 락틱산, 말릭산, 타타릭산, 시트릭산 이런 종류가 있고요. 자, 바하 같은 경우에는 베타하이드로엑시드인데 지성 여드름 피지를 녹이고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에 되게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네, 비립종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피지가 과잉된 거나 피지 분비량이 많아, 그 다음에 지복합성이다 이러신 분들은 무조건 BHA 바하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피지를 녹여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폴리하이드로엑시드라고 하는 파하인데, 요것은 이제 민감성, 우리가 이제 불금증이 심한 거다, 아니면 뭐 구진이 있거나 결절 상태, 농포가 있는 열이 올라오거나 붉은 상태는 무조건 파를 쓰셔야지 진정도 잘 되고 민감한 상태에 이제 각질을 녹여줄 수 있는 산이에요. 이거는 손상된 표피세포가 복구될 수 있도록 피부 각화 사이클을 재정비해준다, 이런 효과가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스피리포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천연 해면과 그 다음에 각질을 없애는 아하, 피지를 녹이는 바하, 그 다음에 예민하고 불금증에 필요한 파하가 같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 멀티 해초필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성입니다. 자, 육회분이고요. 그 다음에 부스트 세럼과 그 다음에 리스포닉 크림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와 이제 다른 회사의 이제 비교 분석본데, 수분 보유, 필링을 했을 때 통증의 강도. 자, 파란색이 저희 아스피리포 부스트예요. 통증 강도 많이 없죠. 그 다음에 홍반. 네, 홍반 경도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각질 탈락. 예, 저희는 각질 탈락이 거의 안 되죠. 박리가 별로 없어요. 네, 아스피리포 부스트의 아스피 컴퓨클 앰플의 종합적인 성분입니다. 자, 요거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던 걸 이렇게 정돈을 해놓은 거예요. 아스파, 그 다음에 피브릭 에이시드, 아하, 바하, 파하 이런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저희 컴퓨클 앰플은 비피다 발효 여과물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면역 기능을 촉진하고 피부 저항력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필링에 영양 성분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필링 후에는 뭘 해야 될까? 필링을 위한 필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필링은 어차피 영양을 넣기 위해서 우리가 각질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필링을 위해서 벗겨내야 된다는 생각만 하시면 피부는 계속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우선은 당연히 재생이 제일 중요하겠죠. 재생 세럼, 아스피 부스트 세럼하고 그 다음에 아스피 리스포닉 크림은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저희 이제 에셀러 BNC의 특허 성분인데, 수딩 쿨러, 피부 열 노화 억제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특허 두 번째는 더마클라라 성분은 피부 재생 상처 치유용 약화 조성물. 이게 약인데 약이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손상된 부위를 치료한다. 그 다음에 염증 발생을 제어하고 창상 치료에 효과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천연식물 추출물. 요것도 10가지 천연 성분이 들어가서 예민 피부를 진정하고 그 다음에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 성분들이 아스피 부스트 세럼하고 아스피 리스포닉 크림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또 크림에는 그리놀 H라고 해서 각질 형성 세포 활동 촉진, 염증 반응의 진정 효과, 여기는 아로마 성분이 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필링은 하는 것보다 재생을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사용 순서를 좀 보실까요? 자,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좀 나와 있는 거고, 조금 더 자세하게, 클렌징을 하고 토너를 바르고 그 다음에 앰플을 깔고, 그 다음에 저희 에셀러 BNC에 특화된 마사지, 샤킹 마사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스트를 뿌려서 해면으로 닦아내신 다음 재생 세럼,
재생 크림을 바르고 저희 디오션 마스크를 이용해서 시원하게 쿨러 하신 다음에 루미너스 모델링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저희 그 아스피리포 부스트는 이론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데모스트레이션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 후의 증상. 이거는 우리 원장님이 고객분들한테 꼭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한 번씩은 읽어 보셔야 돼요. 즉시는 어떤지, 어떤 느낌인지, 그 다음에 1시간 후에는 어떠신지, 4시간 후에는 어떠신지. 근데 하루는 무조건 미스트를 뿌려서 열감을 좀 다운시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났을 때는 재생이 되는 과정의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4일 후에는 피부 재생이 바로 된 상태, 제일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유지 기간은 뭐 관리를 하고 나서 4일 후니까 4일, 5일, 6일까지는 피부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임상 사진을 좀 보실게요. 20대 여드름 많죠. 네, 모공도 넓고요. 네, 불금증도 많죠. 자, 그 다음에 염증성도 있고요. 뭐 구진 농포 많이 있어요, 친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금증도 심하고요. 네. 자, 필링 후에 이제 주의사항. 필링 후에는 할 때 주의사항이 있고 필링 후에 주의사항이 있는데, 할 때 하기 전에는 먼저 미리 고객한테 인지를 시키셔야 돼요. 왜냐면 피부에 침투되기 때문에 따가워요. 그리고 필링 전에는 고객의 피부를 판독해서 샤킹 마사지의 강도를 조절하셔야 박리가 일어날지 박리가 일어나지 않을지에 대해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직접 햇빛에 노출하거나 열을 피하셔야 되고, 각질을 억지로 뜯지 마세요. 박리가 일어났을 때 완전히 떨어지면 뜯을 게 없겠지만 살짝 뜯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뜯어내면 뜯긴 곳은 재생이 됐겠지만 뜯기지 않은 곳은 재생이 되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떼내시면 안 되고, 과다한 운동, 사우나는 피하셔야 되고, 충분한 수분 공급과 자외선 차단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잘 안 하셔가지고 2차적으로 필링 후에 뭐 효과가 있었니 없었니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으시거든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원장님 꼭 가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각질이 꼭 탈락이 됩니까? 네. 샤킹 마사지를 강하게 시술을 하면 탈락이 되죠. 근데 그거는 우리 원장님이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 강도의 조절과 시간적인 조절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관리는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하냐? 네. 1회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요거는 피부 타입은 다 다르기 때문에 관리를 하시기 전에 피부 타입을 판독하시고 몇 회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지는 그거는 이제 고객의 피부 타입에 맞게끔 결정하시면 되세요. 자, 바디의 다른 부위에도 시술이 가능한가? 네, 그럼 가능하죠. 등 여드름도 가능하고요. 가슴 여드름이나 이제 팔뚝의 튼살, 뭐 이렇게 닭살 같은 데도 가능하세요. 자, 각질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괜찮은 건가요? 네. 피부 타입과 샤킹 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재생 관리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네. 2일 후부터 가능하고, 필수 필링 한 달부터는 재생 제품과 자외선 차단제는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당일 시술했을 때 어떤 제품을 권해주는 게 좋을까? 이거는 우리 원장님들이 이제 판매를 하실 때 또 어떤 제품을 권해야 되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우선은 열감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미스트, 그 다음에 감초 라인을 쓰시고 이제 선크림을 발라주시는데, 감초를 쓰는 이유는 피부 진정에 효과가 많고, 그 다음에 열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처음에 필링을 한 그날에는 뭐 한 일주일 정도는 감초 라인을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가끔씩 어떤 피부인지 모르겠어, 뭘 권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감초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시술 후에 집에서 꾸준히 쓸 수 있는 제품을 권할 때, 네, 화농 여드름일 때는 아무래도 불균증이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감초 라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미노 애시드 컴플렉스라고 해서 저희 특허받은 성분인데, 세포 증식을 통해서 세포 활성 효과가 있고, 또 스팸 감초뿌리 추출물은 진정 효과가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마데카소사이드 병풀 추출물이고요. 이 안에도 다 비피다 발효 추출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원래 필링을 하기 전에 피부에도 기름기도 워낙 많고 복합성도 심하고 그 다음에 모공도 좀 넓다,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냐? 네, 수분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 수분으로. 그리고 올리고 HA는 저희 특허받은 성분이에요. 저분자로 된 그 수분이라서 피부에 들어가면 탄력도 증진하고 수분 보유력을 좀 많이 챙겨주는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소듐 하이룰로네이트는 수분 유지 보습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유지 보습제랑 수분이랑은 달라요. 들어왔을 때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성분이 있어서, 지복합성 피부들이 보면은 거의 다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세요. 겉은 되게 기름진데 속은 너무 땡긴다, 너무 건조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시는 게 좋죠. 그래서 지복합성은 히아루로닉 라인을 쓰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여드름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나이가 많이 먹어서 탄력도 많이 떨어지고 주름도 많이 졌다. 그럴 때는 저희 이제 무조건 펩타이드. 네, 주름이 있다 펩타이드.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성분에 보면은 팔미토일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의 더 순한 대체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눈가 주름이 좀 심하시거나 그다음 팔자 주름이 좀 심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다 펩타이드 라인을 쓰시면 되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드름 자국이 원래 좀 많고 본인이 자가시를 해서 색소 침착이 심하다. 이럴 때는 무조건 비타민 C, 네, 비타민 라인. 아스코르부산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에 색소가 있다, 기미가 좀 있다 그런 분들은 다 비타민 라인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스피 리포부스트 교육이었습니다.